한국에서 어느 집 가도 다 따뜻하잖아요. 그 바닥 보일러? 온돌? 일본에서는 그 바닥 따뜻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최근에 일본 갔다 왔을 때 진짜 추워서 잠을 못 잤던 거예요. 안 추려고 이거 마트리스야? 할 정도로 엄청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으니까 너무 무겁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얼굴이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밖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따뜻한 바람 나오는 에어컨 있잖아요. 그것도 들고 자면 얼굴 너무 건조하고 목까지 건조하고 아파서 들어서 못 자요. 저 일본에 있었을 때 겨울에 어떻게 보냈을까요? 지난 겨울 유럽 여행 중이었습니다. 눈 덮인 알프스가 보이는 멋진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난방을 최대로 틀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천장 쪽은 후끈한데 발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두툼한 양말을 3겹 신어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걸. 영하 15도의 한겨울에도 저는 집에서 맨발로 돌아다녔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으니까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따뜻함이 사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이라는 것을요. 온도를 한자로 쓰면 따뜻한 돌입니다. 이 기술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고학자들은 함경북도 온성 지역에서 기원전 1세기경의 온돌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들은 바닥을 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술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정교한 과학이었습니다. 전통 온돌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뜨거운 연기가 바닥 아래 구들장 및 공간을 지나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돌로 만든 구들장이 서서히 가열되고 그 열이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추결입니다. 돌은 천천히 데워지지만 한번 데워지면 오래 열을 간직합니다. 밤새 불을 떼지 않아도 구들장에 저장된 열이 새벽까지 방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것이죠. 연료 효율이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선조들이 바닥의 경사와 고래의 굵기를 조절해 온도를 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궁이 가까운 쪽은 아랫목으로 더 뜨겁고 굴뚝 쪽은 윗목으로 온화합니다. 할머니는 아랫목에, 손님은 윗목에.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공간 설계의 철학이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온돌은 진화했습니다. 1960년에서 70년대 한국은 전통 온돌의 보일러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구들장 대신 시멘트 바닥 아래에 온수 파이프를 깔고 보일러로 뜨거운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입니다. 세계가 언더플로어 히팅이라 부르는 이 기술을 한국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써왔던 겁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대한민국 가정의 90% 이상이 바닥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한국에서 바닥 난방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보급률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바닥 난방을 쓰지 않는 걸까요? 서양의 난방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유럽과 북미는 주로 벽난로, 라디에이터, 중앙 난방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벽난로는 불을 직접 보며 분위기를 즐기는 문화에서 나왔고, 라디에이터는 19세기 산업혁명 시대 증기 난방 기술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학의 기본 원리, 바로 열은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라디에이터는 벽에 붙어 있습니다. 열을 품어내면 따뜻한 공기가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천장은 30도인데 바닥은 18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은 바닥에 발을 딛고 서 있는데 정작 따뜻한 공기는 위에만 머무릅니다.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조함입니다. 라디에이터나 히터는 공기를 직접 데웁니다. 뜨거운 열선이나 뜨거운 쇳덩이가 주변 공기를 급격히 가열하면 습도가 뚝 떨어집니다. 겨울철 호텔에서 코가 막히고 목이 따끔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소음도 문제입니다. 중앙 난방 시스템은 파이프 안에서 물이나 증기가 이동하며 덜컹덜컹 소리를 냅니다. 새벽에 라디에이터에서 나는 쇠 부딪히는 소리에 잠을 깬 경험,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바닥 난방으로 바꾸지 않을까요? 첫째, 건축 구조의 문제입니다. 서양 건물들은 대부분 나무 바닥이나 타일 바닥에 카펫을 깔아 사용합니다. 바닥 아래에 난방 시스템을 넣으려면 건물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수백 년 된 건물들이 즐비한 유럽에서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초기 설치 비용입니다. 바닥 난방은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바닥 전체를 뜯어내고 단열재를 깔고 파이프를 설치하고 다시 시멘트를 부어야 하니까요. 라디에이터 하나 다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쌉니다. 셋째, 문화의 차이입니다. 서양은 신발을 신고 집안을 다닙니다. 바닥에 직접 닿을 일이 없으니 바닥이 따뜻해야 할 이유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고 눕고 생활합니다. 바닥의 온도가 곧 삶의 질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닥이 왜 뜨거워요? 어떻게 맨발로 다녀요? 이게 진짜 전 국민이 쓰는 거예요? 유튜브에 코리아 히티드 플로어를 검색해보세요. 외국인들의 반응 영상이 수십 개 나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경험해보고는 감탄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그리워합니다. 댓글엔 이런 말들이 가득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그리운 게 따뜻한 바닥이다. 우리나라에도 이거 왜 없냐? 은퇴하면 한국 가서 살고 싶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돌이 왜 우수한지를요. 먼저 열효율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바닥 난방은 라디에이터 방식보다 약 15에서 20%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입니다.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데 더 적은 연료가 든다는 뜻입니다. 열이 바닥에서 시작해 위로 고르게 퍼지니까 낭비되는 열이 적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큽니다. 바닥 난방을 쓰면 실제 실내 온도가 20도여도 22에서 23도처럼 느껴집니다. 발이 따뜻하면 몸 전체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생리학적 원리 때문입니다. 반대로 라디에이터 난방은 실온이 23도여도 발이 차면 20도처럼 느껴집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압도적입니다. 의학 연구들은 바닥 난방이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키며 수면의 질을 높인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랫목에서 주무시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습도 유지도 뛰어납니다. 온돌은 복사열로 난방하기 때문에 공기를 직접 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처럼 습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도 실내 습도 40에서 50%를 유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소음은 제로입니다. 온수가 파이프를 통해 조용히 순환할 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북유럽의 오래된 라디에이터 시스템에서 나는 그 쾅쾅거림이 없습니다. 공간 활용도 월등합니다. 라디에이터는 벽면을 차지합니다. 그 앞에는 가구를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돌은 바닥 아래 숨어 있으니 방 안 어디든 자유롭게 가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국인은 겨울에도 집에서 맨발로 다닙니다. 두툼한 슬리퍼가 필요 없습니다. 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잡니다. 아이들은 바닥에서 뛰어놀고 반려동물들은 따뜻한 바닥에 배를 대고 늘어집니다. 영하 15도의 한파가 몰아쳐도 집안은 항상 따뜻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발바닥부터 전해지는 그 온기.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 편안함 그 자체입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한국식 바닥 난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신축 건물에 바닥 난방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다다미 문화였던 일본이 최근 신축 아파트에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채택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건축 전문 매체는 2023년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 거주 쾌적성, 건강 효과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난방 방식이다. 서구 건축계가 주목해야 할 기술이다. 세계가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인류가 찾던 가장 완벽한 난방 방식이 이미 한반도에 2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요. 오늘도 저는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따뜻한 바닥을 밟습니다. 발끝부터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 따뜻함은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2000년을 이어온 선조들의 지혜이고 현대 기술과 결합해 완성된 생활과학이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해외에서는 돈을 써도 누리지 못하는 이 쾌적함을 우리는 매일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